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팀의 서민재. 김경찬입니다. 자, 오늘은 4월의 네 번째 주,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의 마케팅 강의는 총 4개의 주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첫 번째는 업의 재정의, 두 번째는 빈테크, 세 번째는 큐레이션, 그리고 네 번째는 웰빙이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업의 재정의부터 경찬이 형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의 재정의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작심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작심 브랜드는 강남구라는 사람이 대표님이 만들었어요. 이 강남구라는 분은 고졸이고 팀원의 영업사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이 작심 브랜드에 200억 원이나 투자 유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재정했냐면 독서실은 공간 장사잖아요. 이 공간 장사를 컨텐츠 장사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장사에다가 이제 독서실을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서 이제 모든 컨텐츠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독서실은 10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에듀윌, 해커스 이런 공무원 강의나 부사관 강의 이런 강의들을 500만 원에 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심 브랜드는 또 성공해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작심 스페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작심 하우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 작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고요. 작심 하우스는 고시원인데 고시원들 우리 생각하면은 막 되게 낡고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 고시원은 프리미엄 고시원이라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사람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더 추가하면은 그 사업을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패스트 팔로우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의한 경우는 서점이 있는데요. 서점은 보통 책을 파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생각을 파는 곳으로 재정의한 네 가지 서점이 있습니다. 일단 치타야, 교보문고, 영풍문고, 또 동양문고가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치타야 서점은 여행 서적 같은 그런 서점마다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카테고리 중에서 뭐 여행 서적이 있으면 여행 서적 옆에 바로 수영복을 판매해서 고객이 여행 서적을 보고 여행을 결심해서 바로 수영복을 사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고객들을 유도하고요.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귀 코너 옆에서 맥주 코너를 열어서 아빠들이 이제 엄마가 시켜서 기저귀를 사러 왔다가 맥주를 보고 이제 맥주까지 사가지고 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요즘 출판사들은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종합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양문고는 이제 책 하나를 사면은 워크북도 주고 이제 동영상 강의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책을 본 사람들이 저자에게 뭐 질문 같은 걸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책을 본 사람들끼리 소통하게끔 커뮤니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꾸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포기를 못합니다. 뭐 공부하면 공부도 포기 못하고 게임도 포기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어중간하게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럼 다음은 빈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테크는 개인 간의 거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빈테크 역시 기존에 있는 핀테크의 가난할 빈자를 섞어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 빈테크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물건보다는 저희가 자주 쓰는 이런 중고거래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당근마켓, 그리고 중고나라, 뭐 번개장터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다르게는 좀 더 값싸게 물건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중고나라는 것이 중고 장터 그리고 중고 거래의 1위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당근마켓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470억 정도를 유치받은 상황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받은 거죠. 이 당근마켓이 이 정도 투자를 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시스템과 좀 차별화된 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근마켓만의 차별화된 이런 서비스를 할 것 같은 경우는 이 매너 온도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매너 온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람들의 평가를 매겨서 매너가 좋은 사람은 매너 온도가 올라가고 아니면은 서비스가 안 좋았다 이런 평을 받게 되면 낮은 평가를 받아 이 매너 온도를 통해서 이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반경 6km 이내에 제한을 두면서 그 지역 같은 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따뜻한 거래 같은 거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 나우 웨이팅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나우 웨이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맛집 같은 거나 좀 줄을 기다리기 좀 귀찮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경찬이 형, 혹시 맛집 같은 데 가서 기다리는 거 귀찮으시죠? 아, 되게 힘들고 다리 아프고 막 초조하죠. 그렇죠. 이런 불편하고 좀 더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만든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약 같은 걸 먼저 스마트폰이나 방문으로 해놓고서 좀 줄이 줄어들고 들어가기 한 5분 아니면 10분 전에 미리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알림을 줘서 좀 더 이 기다리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커브스라는 헬스장인데요. 기존의 헬스장 같은 것의 본질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이 헬스장에 갈 때조차 풀 메이크업을 하고 땀을 전혀 흘리지 않은 채 운동을 좀 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성분들인데요. 여성분들의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여성 전용 헬스장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커브스 같은 경우는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걸 해결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클래스 101입니다. 이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지금 130억 정도를 투자받고 저 역시도 한번 봤었던 그런 어플인데요.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요즘 자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강의이지만 오프라인처럼 숙제를 받거나 아니면 준비물 같은 게 있어서 실시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클래스 101의 장점 같은 경우는 뭔가 여럿이 듣거나 스터디 같은 걸 나가기 좀 꺼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단독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대1로 하더라도 좀 더 관리가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 101 그리고 뭐 뭐라죠 커브스 그리고 또 당근마켓 같은 이런 빈테크 직종 같은 것들이 좀 더 발전하고 성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큐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레이션이라는 직종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업을 하거나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타인의 경험을 참고하죠. 뭐 자기가 창업하려고 해도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맛집 같은 거를 그걸 검색을 한다든지 뭐 뭔가 책 같은 걸 사더라도 후기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인의 경험들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은 뜰 수밖에 없어요. 이 큐레이션의 그 회사는 대표적으로 4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회사 쪽에서는 크레딧 잡이나 자플래닛 같이 그런 그 직종을 설명해 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해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이거는 버드뷰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벌써 56억 원이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국내 1위 화장품 정보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그 앱 같은 경우에는 돈 냄새가 안 나는 보통 후기들을 알바 써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이런 그런 돈 냄새 나는 후기가 아니라 진짜 후기로 똑똑한 소비자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리뷰의 정직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화해 랭킹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누적된 리뷰와 평점을 바탕으로 그냥 랭킹을 매기고 또 안 좋은 브랜드는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곧 돈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별별 선생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티밸류 와이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브랜드는 15억 원이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강사들을 솔직하게 리뷰한 거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댓글 알바를 금지하고 있고 뭐 공무원, 수능, 자격증 시장 이런 시장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인플루언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퍼뜨리게 되는데, 일단 인터넷은 좋은 것은 정말 빨리 퍼져요. 근데 안 좋은 것은 진짜 더 많이 훨씬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 같은 좀 멘탈이 약하신 연예인들은 뭐 자살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힘들어서 해외로 피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플루언서 시대에서 그 정보를 잘 활용하고 그거를 잘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웰빙 파트입니다. 솔직히 좀 건강한 음식 먹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요즘 뜨고 있는 것이 개인별로 큐레이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웰빙 식품을 추천해 주는 것인데요. 이 대표적인 브랜드가 첫 번째 닥터 키친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또는 영양 상태에 따라서 본인의 체질 아니면 본인한테 맞는 음식을 좀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도 큐레이션이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큐엔즈 버킷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참기름을 파는 브랜드인데요. 기존에 그냥 참기름을 파는 브랜드보다 좀 더 고급화 그리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기존에 약간 좀 소주병 그런 것들에 참기름을 담아서 파는 브랜드가 아닌 그 올리브유 중에 엑스트라 버진처럼 좀 고급화돼 있고 좀 와인병 같은 그런 용기에 이 참기름을 팔면서 좀 더 차별성을 둬서 좀 뜨게 됐던 것 같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기름만 많이 빼내기 위해서 고온 차압을 하게 되는데 이 큐엔즈 버킷 같은 경우는 저온 차압 이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것들을 저온 차압을 위해서 직접 기계를 찾고 개발하신 노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성공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 리얼 트립입니다. 이것은 웰빙 식품의 영역이랑은 좀 다른데요. 이 마이 리얼 트립 같은 경우도 이 업의 최정의 그리고 빈테크, 큐레이션, 웰빙이 모두 섞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때 좀 더 혼자 여행할 때 두렵거나 좀 더 도움을 얻고 가이드를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런 어플입니다.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받아서 거기다가 좀 도와주는 형식인데요. 이건 역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것입니다. 솔직히 돈을 미리 냈는데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마이리얼 트립에 일단 돈을 선지급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이 여행이 끝났다. 그러면 이 마이리얼 트립에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서야 이 가이드한테 돈이 가게 되면서 이 가이드 역시 돈을 벌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이리얼 트립 같은 서비스가 요즘 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서비스가 이 숨은 고수 그리고 또 이 숨고뿐만 아니라 이거 크몽이라는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 크몽이라는 회사 역시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를 해주면서 뭔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업의 재정의 그리고 빈테크, 큐레이션, 웰빙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솔직히 현실에서 좀 써먹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Q&A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Q&A 시간에서 준비한 질문들 같은 경우는 항상 생각하면 좋은 Always Thinking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럼 형, 혹시 지난주를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이 있을까요? 음, 일단 집중을 되게 잘 하자. 그리고 졸음과 싸워서 이기자. 좋은 네, 거 썰어서 얘기해서 네, 정말 실용적이네요. 그렇죠. 그럼 질문 해주실까요?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목표에 근접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비즈니스 반인데 제가 거기 음,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공의 원리라는 책이 이번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거기서 오타 수정 그리고 단어 같은 것들을 바꿔치기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 파트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재빨리 그것들을 해결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지난주의 목표였는데 음, 다행히도 출간되기 전에 그 작업들을 모두 마무리해서 성공적으로 책이 나간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자, 그럼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주의 목표는 뭐고 어떻게 그거에 도달할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그 사람들이 주말에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데 제가 이번 주 주말을 좀 어영부영 쉬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의 목표는 주말 시간을 정말 알차게 써보자 이게 목표이고 그것에 어떻게 도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되게 잘 하고 있는 뭐 승민이나 동현이 같은 사람들을 보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또 재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민재 씨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싶으신가요? 아, 정말 오늘 배운 걸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문제 해결해 주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소개팅을 잘하고 사람을 잘 사귈 수 있는 음, 바람둥이? 새로운 개념의 바람둥이로 아하, 저를 재정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바람둥이 아니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첫 번째. 재정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큐레이션. 네, 큐레이션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빈테크, 음, 네 번째가 이 웰빙. 여러분 역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주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과 함께 엮어가면서 서로 연결시켜고 자신을 재정해보고 새롭게 큐레이션해보고 그리고 웰빙 그리고 빈테크 같은 서비스를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서 성공적인 삶 그리고 성공을 한 번씩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제팀의 서민재 김경찬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